당신의 일자리가 5년 안에 사라집니다. 710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합니다. AI 한 명이 인간 5명을 대체하는 세상이 옵니다. 필리핀에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콜센터 직원 100만 명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89%의 아웃소싱 일자리가 AI로 대체될 예정이죠. 방글라데시, 인도,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유한 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행 창구 직원, 고객 서비스, 계산원, 우체국 직원, 현재 직종의 48%가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AI로 GDP 5.6% 성장을 기대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나라는 겨우 2.8% 성장입니다. 그 격차는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AI를 소유한 자와 AI에게 대체될 자, 두 그룹으로 세상이 나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잔혹한 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들은 지난 30년간 아웃소싱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건설해 왔습니다. 콜센터, 데이터 입력, 음성 기록 작업,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지원 같은 일들이죠. 한때는 이런 일들이 자동화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언어 능력이 필요하고 맥락을 이해해야 하며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인간만의 감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기계가 그 인간적 감성을 재현하는데 엄청나게 능숙해졌다는 점입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 같은 도구들은 이제 그런 작업을 몇 초 만에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일자리들이 가장 먼저 쓰러질 도미노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필리핀에서는 IMF가 추정하기를 아웃소싱 서비스 일자리의 무려 89%가 AI 자동화로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단 몇 년 안에 증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AI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이 따라잡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부유한 나라에서도 AI는 경제를 두 그룹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AI에 의해 대체될 사람들로요. 미국 노동통계국은 계산원, 은행 창구 직원, 우체국 직원, 고객 서비스 담당자 같은 직종들이 모두 줄어들 것으로 예측합니다. 한 추정에 따르면 향후 5년 안에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으며 현재 직종의 최대 48%가 AI로 대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이미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결국 수익을 보고 싶어 할 테니까요. 냉혹하게 들리겠지만 수백만 명의 노동자를 급여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즉각적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공포 캠페인을 과장할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끔찍하게 들리는 것이 실제로 돈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기회처럼 들리니까요. 그럼에도 추세선은 명확합니다. AI는 이미 누가 앞서가고 누가 뒤처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격차가 얼마나 빠르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 우리가 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AI는 부유한 나라의 성장을 가속화하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들의 경제적 생존을 위협하는 걸까요? AI를 장착한 한 사람이 5명을 대체할 수 있는 세상에서 나머지 4명에게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노동자들이나 심지어 국가 경제 전체가 이 변화에 충분히 빠르게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경제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10년간 AI 기반 생산성 향상 덕분에 GDP가 5.6%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국, 독일, 한국도 비슷한 전망으로 뒤따릅니다. 한편 저소득 국가들은 훨씬 더 미미한 2.8에서 3.6% 정도의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이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른 방향입니다. 필리핀이 좋은 예시입니다. 수년 동안 이 나라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의 세계적인 목적지 중 하나였습니다. 380억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고객 서비스, 청구, 음성 기록, 기술 지원을 포함하고 있죠. 기술 분야는 13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 GDP의 7% 이상을 기여합니다. 여기 경제적 악몽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 대부분이 정확히 챗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 빠르게 자동화를 학습하고 있는 반복적인 텍스트 기반 작업입니다. 필리핀 일자리들은 AI로 대체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이 나라 아웃소싱 기업의 약 65%가 이미 비용을 절감하고 작업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해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T&T, 구글, 에센티아 같은 주요 미국 기업들이 필리핀에 업무를 아웃소싱합니다. 하지만 AI가 같은 작업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그리고 건강보험, 휴가, 인사부서가 필요 없이 수행할 수 있다면 이런 일자리들은 가장 먼저 희생될 겁니다. 방글라데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웃소싱 부문은 8만 명 이상을 고용하는 400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업무의 대부분은 여전히 고객 서비스, 음성 기록, 데이터 입력을 중심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정확히 AI가 점점 더 자동화할 수 있게 되는 종류의 일입니다. AI가 훨씬 빠른 속도로 훨씬 적은 비용에 같은 품질의 작업을 제공할 수 있다면 아웃소싱을 계속할 경제적 이유가 단순히 없습니다. 서버 렉의 한 슬롯이 곧 마닐라나 다카의 콜센터 전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죠. 일자리를 부유한 국가로 다시 가져와서 현지 자동화가 해외 노동력과 가격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신흥 경제국들이 지난 30년 동안 전체 성장 전략을 구축해온 아웃소싱 모델 전체의 대본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사이의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큰 이유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경제들이 실제로 천천히 따라잡고 있었는데 말이죠. AI는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기 가장 어려운 종류의 전문 기술에 정확히 보상을 줍니다. 대규모 AI 모델을 구축하고 훈련시키려면 고등교육, 신뢰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원들은 압도적으로 부유한 국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가장 가치 있는 AI 일자리도 신흥 시장의 노동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 나라들의 노동자들이 그런 고도로 요구되는 기술에 접근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그들은 종종 머물지 않습니다. 재능 있는 엔지니어들은 글로벌 기술 기업에 의해 채용되거나 샌프란시스코, 런던, 베를린, 심지어 중국 내 중심지로 완전히 이주합니다. 결과는 가속화되는 두뇌 유출입니다. 가난한 국가들은 스타트업도 적고 교사와 연구자도 적으며 글로벌 AI 경쟁에서 따라잡을 기회도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어떤 나라들이 그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지는 명확합니다. 한마디로 혼란을 흡수할 준비가 가장 덜 된 국가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AI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는 국가들은 이미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AI의 미래를 형성하는 자본, 인프라, 인재, 자원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AI는 단지 국가들을 경제 노선을 따라 나누는 것만이 아닙니다. 같은 국가 내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뚜렷한 분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거의 쓸모없게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AI가 매우 특정한 종류의 자본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을 이해하는 것은 경제적 영향을 예측하는 데 중요합니다. 과거에 대부분의 새로운 기술들은 경제학자들이 보완적 자본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기능했습니다. 인간 노동자를 더 생산적으로 만드는 기계와 기술들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콤바인 수확기는 농장 노동자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개별 노동자를 극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죠. 기계화 이전에는 한 들판을 수확하는데
20명이 며칠 동안 일해야 했을지 모릅니다. 수확기를 사용하면 한 사람이 훨씬 짧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죠. 노동과 자본이 함께 작동했고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임금과 생활 수준도 올랐습니다. 노동자들은 프로세스에 여전히 필수적이었습니다. 단지 훨씬 더 생산적이 되었을 뿐이죠. 많은 고숙련 역할에서 AI는 보완적 자본이 될 것입니다. 인간 노동자를 대체하지 않고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AI를 사용해서 보고서를 스캔하고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금융분석가는 더 빠르게 통찰을 얻을 수 있고 전략적 사고에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진단을 위해 AI를 활용하는 의사는 직접 환자 치료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죠. 이런 경우 AI는 숙련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배가시키고 시장에서 그들의 전문성을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더 일상적이고 프로세스 중심적인 업무의 경우 AI는 점점 더 경제학자들이 대체적 자본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작용합니다. 인간 노동을 향상시키는 대신 완전히 대체하는 거죠. AI 기반 챗봇은 고객 지원 상담원을 더 빠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을 대체합니다. 정교한 코드 생성기는 주니어 개발자를 돕지 않습니다. 그들을 대체하죠. 다시 말해 우리의 자본이 더 유능해질수록 실제로 인간 노동이 기능하는데 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AI 경제에서 자본 소유권은 현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주요 돌파구 대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소수 엘리트 기업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미국은 140개의 대규모 AI 시스템을 생산했습니다. 중국도 115개로 멀지 않게 뒤따릅니다. 하지만 격차는 빠르게 벌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영국은 26개, 프랑스는 25개를 관리했습니다. 이런 돌파구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로 알려진 것 덕분에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AI 모델이 더 잘 작동합니다. 모델이 좋을수록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입니다. 사용자를 더 많이 끌어들일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생성하죠. 이것은 시장 지배력과 이익이 소수의 지배적인 기업에 집중되는 강력한 피드백 루프를 만듭니다. PwC는 AI가 2030년까지 글로벌 GDP에 16조 달러를 추가할 수 있다고 추정했지만 그 부의 73%가 단 두 나라, 미국과 중국으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들이 AI를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2024년에만 1,150개 이상의 미국 기반 AI 기업이 주요 투자 라운드를 유치했습니다.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2배 이상입니다. IBM과 마이크로소프트만 해도 수천 개의 AI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서 기업용 도구부터 기초 모델까지 모든 것에 대한 장기 통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부유한 국가의 기업들조차도 자신들이 만들지 않고 통제하지도 않는 도구와 모델을 라이센싱하는데 점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넘어 확장됩니다. AI를 구동하는 물리적 기계들, CPU와 GPU는 압도적으로 단 5개 국가에서 설계되고 제조됩니다. 그 하드웨어의 93% 이상이 미국, 대만, 중국, 한국, 일본에서 나옵니다. 극소수의 국가들이 단지 AI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만이 아니라 애초에 AI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초 구성 요소들을 제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자본으로서의 AI의 현실입니다. 주로 이미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체합니다. AI를 생산성 배가 장치로 활용할 수 있을수록 시장에서 경제적으로 더 가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역할의 노동자들, 특히 재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훨씬 덜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런 정확한 수치를 몰랐더라도 아마 놀랍지 않을 겁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미국인의 거의 32%가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것에 대해 상당히 또는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측하는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에 비슷한 혼란을 목격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산업 자동화와 대규모 아웃소싱이 급증했을 때 제조업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미국과 서유럽에서요. 미국에서만 1980년과 2010년 사이에 700만 개 이상의 공장 일자리가 사라졌고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공장 일자리들이 미국 노동자를 중국 노동자로 대체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인간 노동자가 기계로 대체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없었습니다. 중서부가 이 경제적 변혁의 주요 타격을 받았습니다.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영스타운 같은 도시들은 한때 철강, 자동차, 섬유 분야의 고임금 일자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로봇 용접공, 컴퓨터로 운영되는 조립 라인, 해외에 더 저렴한 노동력이 등장했습니다. 갑자기 그런 안정적인 중산층 일자리들이 증발했습니다. 공장들이 문을 닫고 실업률이 급증하고 지역 경제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결과는 단순한 일자리 상실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 도시들 중 많은 곳에서 기대 수명이 떨어지고 오피오이드 중독이 증가하고 학교들이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돌아온 일자리들은 종종 더 적은 급여를 받았고 이전에 전체 공동체를 지원했던 안정성이나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영국도 비슷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북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전역의 석탄 채굴, 조선, 철강 공장들이 자동화와 민영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셰필드와 선더랜드 같은 곳들은 소득과 사회적 이동성 측면에서 여전히 나머지 국가에 뒤처져 있습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장기적인 그림이 개선되더라도 기술적 혼란의 단기적 영향은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일단 불평등이 경제에 뿌리를 내리면 역전시키기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가오는 도전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시점에서 AI가 이미 글로벌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기존 불평등을 심화시킬지 아니면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국가들과 개인들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취한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은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이미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저소득 국가에서는 AI의 최전선 효과가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경제들은 어떤 일자리가 먼저 사라지는지,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인지, 정부가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 정부는 2028년까지 100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재교육한다는 목표로 국가 AI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방글라데시는 AI 인재 개발, 교육 시스템 현대화, 기술 스타트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 프레임워크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방글라데시를 AI 기반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플레이어로 포지셔닝하면서 기술 향상과 디지털 포용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이 충분히 효과적일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지만 부유한 국가들이 따라야 할 명확한 경고와 플레이북을 제공합니다. 우리 경제의 두 가지 뚜렷한 측면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AI 인프라에 막대하게 투자하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막대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컴퓨터 과학에 대한 교육 투자가 포함되지만 AI가 자동화하기 어려운 종류의 기술들도 포함됩니다. 비판적 사고, 복잡한 문제 해결, 효과적인 의사소통, 창의적인 의사결정 같은 것들이죠. 미국의 1,200만 개의 채용 공고에 대한 최근 분석은 AI 채택이 일자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보다 이런 독특하게 인간적인 기술에 대한 수요를 훨씬 더 자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접근 가능한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27억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기본적인 연결성 없이는 단순히 신흥 AI 경제에서 경쟁하거나 심지어 참여할 기회가 없습니다. 세계은행은
광대역 접근성이 10% 증가할 때마다 개발도상국의 GDP 성장을 최대 1.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AI 능력이 제공할 수 있는 추가 이익을 고려하기 전의 수치죠. 따라서 재교육과 함께 국가들은 광대역 접근을 확대하고 기기 비용을 줄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AI로부터 이익을 얻는 데 필요한 디지털 기술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회 안전망도 중요합니다.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적응하고 재교육받고 강한 위치에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제공하는 경제적 완충 장치로 기능하니까요. 하지만 AI가 기업들이 성장하도록 허용하면서 노동자들이 소득을 잃는다면 경제는 공동화되기 시작합니다. 생산성은 상승하지만 소비는 떨어집니다. 혁신은 계속되지만 불평등은 커집니다. 전체 경제 성장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는 거죠. AI가 기업 이익만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생산성을 끌어올리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창출하는 가치를 설계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겁니다.